자, 이제 삼각함수 2-2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 여기 주기함수라고 하는 첫 번째 이제 좀 독특한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밑줄을 치고 갈게.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 p의 값 중에 최소인 양수를 그 함수의 주기라고 한다라는 이 부분에 이제 밑줄을 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처럼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면 우리가 그냥 뭐 주기가 얼마다 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좀 약간 맹점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따가 문제 풀 때 한번 잘 정리하긴 하겠지만 일단 이건 정의이기 때문에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 양수 p를 그 함수의 주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의미는 뭐냐? 여기 봐. x 대신에 x 빼기 p를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야? 의미가? x 대신에 그 함수에 있는 x 대신에 x 빼기 p를 대입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른쪽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생각해봐. 야, 2차 함수가 있었어. 근데 걔를 오른쪽으로만큼 평행 이동하면 함수가 똑같아? 당연히 다르지. 보통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일정한 패턴이 반복이 되는, 예를 들어 우리 뭐 음악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막 심장박동 같은 거 삐, 삐, 자, 그러지? 삐, 삐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만약에 3이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해도 변함이 없겠지. 6만큼 변행 이동해도 상관없겠지. 9만큼 평행 이동해도 상관없겠지. 근데 평행 이동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분명히 3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이 함수의 주기는 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게 이제 주기함수의 기본적인 얘기다. 자,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해도 함수의 그래프가 바뀌지 않는, 자, 이런 걸 우리가 봐도 최소 p값을 주기라고 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오른쪽. 자, 이제 y는 sin x, cosine x, 탄젠트 x에 대한 기본적인 그래프와 그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고 다양하게 변환했을 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지를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인하고 탄젠트는요, 사인하고 코스는요, 그래프 모양이 같아요. 모양이 같아요. 모양이. 평행 이동된 정도라고 보면 되고, 탄젠트만 좀 약간 독특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성질도 그래? 얘 보면 알겠지만,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들 다 똑같거든? 걔는 지금 집어넣을 수 없는 게 있어. 왜? 탄젠트는 90도나 270도는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은 모든 수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함수지만, 탄젠트만은 그렇지 못하다. 주기도 보면은 나 2파이 2파이, 치역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대칭성만 좀 약간 다르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사인 코사인은 비슷한데 탄젠트는 좀 독특하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은 그냥 비슷비슷하게 살펴보면 되지만 탄젠트는 좀 별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y는 sin x. 자, 우리가 선생님 한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sin 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대입을 통해서 몇 개의 점을 한번 찍어보면 sin 0, 0도의 sin 값 얼마죠? 0도의 sin 값? 0도의 sin 값 sin 0 얼마야? 0이죠? 그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자,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파이를 집어넣으면 다시 0이고,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를 집어넣으면 다시 마이너스 1이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뭘 집어넣으면 2파이나 뭐 0도를 집어넣으면 다시 결과가 0이 되는, 그래서 그래프가 2점, 2점, 여기 또 밑으로 색하니까 여기를 도는. 근데 예를 들어 얘하고 얘 사이 중간에 있는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보면 2분의 1보다 큰 2분의 루트 2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함수의 값들을 천천히 적당히 연결해 보면 이렇게 곡선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구나. 이게 이제 sin x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된다. 근데 sin 390도는 sin 30도와 같은 값을 갖고, sin 예를 들어 만약에 300에서 40, 뭐 400도는 또 sin 40도와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요 패턴이 계속 연결이 돼서, 아,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란다면, 자, 요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sin x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인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는 거, 산 타듯이. 사인은 산 타듯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올라가게 된다는 걸 기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이제 코사인 x의 그래프를 또 그려봐야지. 자, 노란색이 이제 사인 x의 그래프인다면, 그럼 여기 이제 바로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코사인 x의, 자, 코사인 0도 얼마죠? 코사인 0도 얼마야? 자, 0에 대한 코사인 얼마지? 코사인 0. 코사인 0. 코사인 0.
당황하고 있죠. 코사인 0. 1. 코사인 0, 1. 0 넣으면 1라고요? 자, 코사인 90도 0이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코사인 2분의 3파이 270도는 다시 0이고. 근데 코사인 2파이는 다시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자, 생긴 모양은 똑같은데 약간 평행이동한 자, 요런 패턴의 그래프가 반복이 되는 자,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기본적인 한 패턴이 코사인 그래프는 마치 코처럼, 그죠? 콧구멍. 코처럼 생긴 시작하자마자 내려가는 자,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걸 니네가 기억해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자, 그럼 탄젠트는 좀 따로 그려줘야 돼, 탄젠트는. 자, 선생님, x축 있고 지구 설명할까? 자, 탄젠트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점근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탄젠트는 그 각도가 90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값이 엄청나게 큰 값을 갖죠?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x는 2분의 파이와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자, 탄젠트 0도 0 탄젠트가 점점 늘죠. 자,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럼 반대로 탄젠트 어떻게 됩니까? 음수로 내려가 볼까? 자, 탄젠트의 각도가 마이너스 90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이너스 무한대에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탄젠트 x의 기본적인 그래프는 자, 이런 형태로 한 패턴이 그려지게 되더라.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인데 탄젠트만 혼자 주기가 파이가 되는 이 패턴이 파이마다 반복이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두 가지 예를 들 거야. 이제 밑에 있는 평행이동과 어떤 주기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생각함수의 어떤 변화를 좀 줘보도록 할게. 탄젠트는 사실은 큰 그래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위주로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한번 얘기를 들어봐. 야,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y는 sin x라고 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작하자마자 산처럼 타고 올라간다 했으니까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 자, 요런 형태의 한 패턴을 가는 그래프가 y는 sin x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 그런데 여기다가 y는 이 sin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 자, x 대신에 90도를 집어넣으면 일단 0도 집어넣으면 0이라는 값은 똑같은 경우가 나와요. 그럼 x 대신에 90도 집어넣으면 1인데 그거의 2배를 하니까 90도에서 1보다 큰 2라는 값을 찍게 되고 그 다음 180도 집어넣으면 다시 0이 됐다가 270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의 2배인 마이너스 2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360도 집어넣으면 다시 0이 되는 그래서 sin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의 의미는 바로 모르면 다 진폭을 의미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sin x 이런 부분에 대해서 a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 a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바로 뭐다? 아, 진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많이 올라갔다, 많이 내려가는 그런 진폭에 영향을 주는 수가 바로 a가 되게 되는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사실 여기 있는 c하고 d는 뭡니까? 평행이동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럼 b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면 y는 sin의 EX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야. 자, 봐봐. X 대신에 1도 집어넣잖아? 그럼 벌써 2도가 돼. X 대신에 2도 집어넣잖아? 그럼 벌써 4도가 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르게 각도가 진행이 된다는 거야. 그럼 X 대신에 180도를 집어넣으면 360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미 180도에서 360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빨리 순환을 한다는 거야. 빨리 올라가다 내렸다. 그래서 x 앞에 곱해지는 이 수는 무엇을 의미하게 됐냐? 이 그래프의 주기에 영향을 준다 라고 생각해 주는데 자, 봐봐. x 대신에 180도만 집어넣어도 이미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여기가 한 바퀴가 되기 위해선 얘를 4등분해서 그래프만 어떻게? 이렇게 주기가 반이 되는 자, 주기가 이렇게 반이 되는 진폭은 동일한데 그만큼 좀 더 빨리 패턴이 돌아오게 되는 자, 이런 영향을 주는 부분이 바로 이 앞에 곱해지는 수가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 앞에 곱해져 있는 b는요 바로 뭐에 영향을 주는 수냐면
주기에 영향을 주는 숫자가 되는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치는 뭡니까? B와 함께 X축 방향의 평행 이동에 관여하는 숫자고 요거는 Y축 방향에 관여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패턴이 되게 된다. 물론 좀 더 자세하게 다른 경우를 보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 충분히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럼 한 예를 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건 적어라. 예를 들어 Y는 3 사인에 2x 더하기 3분의 파이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가 이렇게 돼요. 제일 첫 번째 뭘 하냐? 얘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Y축 방향의 평행 이동을 제일 먼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폭을 생각한 다음에 요거 인수분해 해줘야 돼. 2로 묶어서 x 더하기 6분의 파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x축 방향의 평행 이동 생각해주고 마지막에 주기를 판단하는 거야. 자, 요 순서대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자, 우리가 원래는 y는 0을 기준으로 그 함수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야. y는 0을 기준으로. 근데 제일 먼저 뭐다? 얘가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이라면 원래 y는 0을 기준으로 떨었거든. 근데 위로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 아 얘는 y는 1이라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떨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럼 두 번째 뭐 하냐? 선생님 3만큼 올라가고 내려가는데요. 그럼 y는 1을 기준으로 3만큼 올라간 y는 4라는 보조선 그려주시고 그럼 예를 들어 3만큼 내려온 y는 마이너스 2라는 보조선을 그려주시는 게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두 번째 단계가 되었다. 그다음 마지막 선생님 마지막이 아니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또 뭐야? 자, x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보조선을 그어준 다음에 sin x의 그래프니까 어서 여기서 한 패턴이 시작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되겠냐? 자, 원래 주기가 2파이야. 근데 지금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 주기는 거꾸로 반토막이 돼야 돼. 뭐 공식으로도 기억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기가 2파인데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그만큼 주기가 빨라진다고 했으니 자, B로 나눠서 그러니까 원래 주기 2파인데 파이만에 한 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다 파이를 더하세요. 얼마입니까? 6분의 5파이죠. 자, 어딘가에 x는 6분의 5파이가 있을 것이고 그럼 얘를 4등분해서 지금 내가 요 표시한 이 부분을 4등분해서 마치 4등분 분리하듯이 4등분해서 여기다가 사인의 그래프를 이렇게 보조점 찍어주고 한 바퀴 돌아가요.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면 이게 한 패턴의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완성이다.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생각해 주시면 뭐 사인 그래프도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다. 저거. 자, 물론 이제 여기다 또 파이 더해서 선생님 또 파이 한 번 더 할까요? 그러니까 6분의 11파이겠네요. 그죠? 파이 더하면 6분의 6파이니까 그때 4등분 해요. 이렇게 4등분 해서 또 이게 한 패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그 다음 주기 뭐 계속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역으로 판단할 때도 요 순서대로 이제 판단을 해주는 거고.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 처음에 보면 좀 약간 그리기 좀 힘들 수 있는데 요 순서대로만 지켜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탄젠트 그래프 하나만 그리고 잠깐 좀 끊은 다음에 개념 설명하고 문제풀이 좀 이어갈게. 지울 거야 이제? 자, 그렇다면 탄젠트에 대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지운다? 괜찮겠어? 괜찮니? 오케이. 자, 이제 탄젠트 그래프 중에 하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 근데 탄젠트 재미없는 게 탄젠트는요 최대 최소가 없어.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 그러면 예를 들어 탄젠트 x의 그래프인 y는 뭘 그려볼 거냐면 이 탄젠트에 2x 더하기 2분의 파이에 더하기 1을 그릴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와 얘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면 계속 올라간 놈이기 때문에 2배하고 1 더하나 2배하고 100 더하나 계속 올라가는 건 똑같거든. 그래서 탄젠트 x에서는 사실은 뭐만 요 부분만 그래프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얘를 뭘로? 2로 묶어서 x 더하기 4분의 파이로 표시해 주시면 얘가 첫 번째
x축방의 평행이동을 먼저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를 표현해 주시면 된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이 있었습니다. y축이 있었습니다. 그럼 x축방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되니 x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하는 이 점에서 이제 출발을 하죠. 물론 이제 위로 1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뭐 위로 만큼 요 점에서 이제 출발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자, 갈게. 원래 주기가 파인데 말이야. 원래 주기가 파인데 앞에 2를 곱했으니 주기가 이제 2분의 8가 돼버려. 주기가 2분의 8가 돼버려. 근데 생각해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니 한 점근선과 한 점근 사이는 여기가 2분의 파이니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그거의 반토막인 4분의 파이겠지? 그럼 얘를 기준으로 4분의 파이만큼 올라간 y축이 첫 번째 점근선이 되고 그럼 밑으로 4분의 파이만큼 내려간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 되는 어떤 그래프?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 원래 주기 파인데 앞에 2가 곱해져서 주기가 반토막이 났고 2분의 파이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니 중심부터 여기까지는 그거의 반쪽인 4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평행이동 기준적으로 4분의 파이만큼 올라가고 내려간 곳이 보다 한 패턴이 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니 그 다음은 2분의 파이 그 다음은 파이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마찬가지로 요점을 꼭 잡으면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자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x값들도 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게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는 진짜 하등의 아무런 그래프에 특징이 없다. 요건 그래도 그냥 요 꺾이는 점의 좌표가 좀 이렇게 바뀌는 뭐 이 정도 있는데 솔직히 이거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거든. 어차피 함수값이나 치역에 의해서 이제 어떤 최대 최소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더하기는 탄젠트에서는 큰 의미를 이제 가지 못한다. 알겠죠? 자, 이건 잠깐만 좀 끊고 갈게. 자, 삼각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자, 여기 지금 삼각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보면 보통은 이렇게 해. 그래프와 그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근데 이것보다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사람들은 걔를 단위원이라고 얘기하게 되거든. 그래서 단위원을 이용한 방정식, 부등식 풀이가 더 편하기 때문에 얘를 적을 테니까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자, 삼각방정식 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sin x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해를 생각을 하면 그럼 원을 그려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려서 sin 값은 y좌표를 의미하니 그럼 이제 반지름의 길이 1인 원에 뭘 그리냐? y는 1이라고 2분의 1이라는 보조선 그리는 거예요. y는 2분의 1. 그게 몇 도겠어 이거? 몇 도? 몇 도? 30도. 30도. 여기 몇 도일까요? 150도 끝. 이게 바로 삼각 방정식의 풀이가 된다. 물론 이제 파이로 바꿔주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이렇다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이 방정식에는 어떻게 원하요?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려주시고 반지름의 길이는 그려주시고 자,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루트 3이 약 한 1.7? 그럼 2로 나누면 한 0.8? 그러니까 거의 1에 가까운 수야 사실은. 그러니까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하는 건 거의 마이너스 1에 가까운 한 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 거의. 그래서 몇 도? 150도, 210도. 여기 두 가지 각이 있다. 150도에 210도가 내가 원하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하면은 두 각도들이 된다. 이해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120도 하고 240도겠지. 자, 마지막 탄젠트. 자, 세 번째 탄젠트 x가 얼마가 되는 경우?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루트 3분의 1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린 다음에 탄젠트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니 그거에 해당하는 직선은 요 직선을 그려주면 되고 저 정답 몇 도? 150도와 330도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삼각방정식이에요.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정리해. 근데 부등식 설명할 거야. 방정식은 저렇게 푸는 거구만. 자, 그러면 이제 삼각 부등식에 대한 얘기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삼각 부등식. 자, 밑에 보면 삼각 부등식.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등호를 등호로 바꿔 방정식을 풀고 뭐 그래프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 저건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 방법이고 선생님은 뭘 이용하냐면 단위원을 이용한 풀이 방법을 좀 애용해요. 다 적었냐 이거는? 지워도 되겠니? 자, 그럼 마찬가지로 부등식도 간단하게 세 가지 예를 들어줄 테니까 그걸 보고 이제 니네가 판단해 주시면 돼.
첫 번째 예를 들게. 예. 자,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을 풀어보고 싶어. 물론 범위는 그냥 기본적으로 0도부터 360도 사이에서만 생각을 할게. 답이 계속 나오니까. 그에다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려서 자, sin은 무슨 좌표? x좌표하고 y좌표 중에 무슨 좌표? sin은 x좌표하고 y좌표 중에 무슨 좌표? y좌표지? 그래서 뭐 해주면 된다? 아,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요거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범위는 어떻게 된다? 요 범위가 바로 내가 원하는 부등식 해가 범위 된다. 그래서 210도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30도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부등식을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크다. 그럼 요건 또 어떻게 되느냐? 그 얘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려요.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려주시고 자,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각도가 여기하고 여기거든, 그죠? 그럼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져오겠지, 그지? 오른쪽으로 가져오겠지?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각도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요렇게 한번 나오고 요렇게 한번 답이 또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을 구해라. 그러면 0도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50도보다 작으며 그 다음에 210도보다 크고 그 다음에 360도보다 작거나 같다. 자, 뭐 얘기하지 않았지만 각도는 0도보다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만 일단 지금 부등식이나 부등식의 해를 지금 현재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마지막 탄젠트 예를 들겠습니다. 선생님, 탄젠트 x가 루트 3보다 커요. 그럼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린 다음에 근데 이 원을 이용한 풀이의 장점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자, 탄젠트가 루트 3이 되는 거 여기거든. 그럼 기울기가 그거보다 커야 된다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위로 올라가면 되겠지? 기울기가 더 커진다고, 기울기가. 여기도 해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범위는 x가 자, 6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 그리고 24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다. 저게 바로 단위 원을 이용한 풀이가 되는 거예요. 90도도 되지 않아요? 90도 안 되지. 90도 탄젠트는 정의가 안 되니까. 그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아예 정의되지 않은 거예요. 분모가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한대는 뭐냐면 우리가 뭐 극한에서 얘기하는 건 분자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모가 점점 0이 되려 할 때인 거고 이건 그냥 분모가 0이거든. 그건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무한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90도 포함되지 않아요. 자, 이게 바로 삼각 부등식 기본적인 방정식이다. 근데 요 정도로 사실 마무리하면 좀 사실 시시한 거고 니네가 사실 몇 가지 더 내용을 방정식 하나, 부등식 하나를 한번 보여줄 텐데 근데 사실은 이것도 보통은 그래프를 푸는데 그래프로 풀면 엄청나게 복잡한데 방정식을 풀면 너무나 획기적으로 단순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자, 니네 한번 생각해봐. sin x 더하기 코사인 x가 1이다.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sin x 그래프 그려요. 1 빼기 코사인 x 그려요. 저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근데 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단위원 풀이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안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같이 있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야. 자, 들어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라면 이 원을 구성하고 있는 임의의 점 중에 사인 값은 뭘 의미하게 되냐면 y좌표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고 코사인은 뭘 의미한다? x좌표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어. 맞냐? 맞지? 그럼 니네 y는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를 그래프 그럴 줄 알거든? 이게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니까 y 더하기 x는 1이라는 그래프 그리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되고 그래서 이 방정식에는 두 개밖에 없구나. 0도와 그 다음에 90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지금 한 얘기 이해돼? 원래 이거 풀려면 넘겨가지고 사인은 사인대로 1 빼기 코사인은 코사인대로 해야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 원 안에 있는 모든 점들에서 사인은 y좌표를 의미하고 코사인은 x좌표를 의미하니 y 더하기 x는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주시게 되면 그 그래프의 교점이 바로 내가 원하는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해된 거 지금? 자, 두 번째. 그럼 부등식도 한번 해보지 뭐. 선생님 그러면 부등식 이번엔 자, sin x 빼기 코사인 x가 예를 들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또 한번 풀어보려고 해. 그 이것도 원래 대로라면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서
그래프가 사인이 더 위에 있는 곳을 찾는 게 원칙이지만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사인은 무슨 좌표를 의미한다고? 같이 해야 돼. 사인은 무슨 좌표를 의미한다고? y좌표를 의미하고 코사인은 무슨 좌표를 의미한다? x좌표를 의미하게 된다. 그럼 얘는 이 부등식 영역을 그리면 그려도 돼. 물론 부등식 영역이 이번 교육과정에 빠졌지만 자, 그럼 y는 x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y는 x를 그려주고 그럼 그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네요. 그죠? 해당하는 범위가. 그래서 이 부등식에는 어떻게 된다? 45도보다 크거나 같고 x값이 누구보다? 215도보다 작거나 같거나. 끝. 요게 바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단위원을 이용한 풀이 방법이 되는 거야. 획기적이잖아? 진수 어때? 획기적이야? 그지? 메모해. 자,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은 그냥 거저 먹는 거야, 사실은. 원 하나만 딱 그리면 끝. 이거 말고도 사실 더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을 이용하면 이득되는 부분들이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우리 또 첫 수에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하잖아, 그제? 이 정도만 먹어도 니네는 충분하다. 자, 요런 게 바로 삼각 방정식 부등식을 푸는 이게 기본적인 실전 개념이라는 거. 뭐 획기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사람마다 이게 스타일인 거야. 짜장면 짬뽕 좋아해. 난 짬뽕 좋아하는데 짬뽕 같은 거야 그냥. 알겠지? 난 이게 좋다. 자, 이제 대표 예제 문제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문제별로 또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니네가 걱정했던 뭐 선생님 이거 오늘 삼각함수 활용 나가냐? 그거는 이제 나가보고 나서 시간이 애매하다. 그건 안 나가는 거고. 진도 계획상으로는 원래 사실은 오늘까지야. 원래는 그럴걸? 진도 계획상? 그럴걸? 자, 일단 대표 예제 1번부터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볼 테니까 차근차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 자, 이 함수를 x축반으로 평행 이동하고 x축에 대칭 이동하고 하면 그래프가 무엇이 되나요? 일단 보겠습니다. x축반으로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x 파이를 집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기본적으로 y는 코사인 2분의 x 파이였는데 그 다음에 걔를 x축에 대칭 이동했으니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줘야 되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y는 마이너스 코사인의 2분의 x 빼기 2분의 파이다 라고 이렇게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삼각함수의 성질인데 코사인은 이 안에 부호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 알지? 코사인 30도나 코사인 마이너스 30도는 똑같기 때문에 요거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x로 바꿔도 돼. 물론 안 바꿔도 되는데 연습하는 거야 그냥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성질들을. 자, 그러면 2분의 파이에 홀수를 곱했으니까 삼각함수의 종류 바뀌어야 되고 1사분면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 부호고 요 놈이 뭘로 바뀐다? 사인으로 바뀌게 된다. 플러스 사인으로.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사인에 뭐가 된다? 자, 2분의 x가 되게 된다. 정답은 몇 번? 몇 번? 자,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래프라기보다는 또 그냥 삼각함수의 성질 정도를 물어오는 문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야, 이게 1도가 아니에요. 이게 1도, 2도, 3도면 당연히 1도, 2도, 3도로 가면 갈수록 사인값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건 1도가 아니라 1이야, 1. 자, 1도하고 1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죠? 지난번에 호도법 하면 설명했는데 1이 혹시 몇 도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나? 약 57도 정도 된다. 1이라는 각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60번법으로 보면 57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생님이 1, 2, 3, 4 있지? 이것도 한 번에 생각할 수 있어. 원을 이용하면. 그래서 1, 2, 3, 4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 대략적인 위치를. 간다. 자, 반지름의 기간임을 그렸을 때 x축, y축 있고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60도짜리 있잖아요. 이거 그지? 12시 시계 방향 표시해 주시고 그럼 1, 2, 3, 4가 대략 어느 쯤에 있는 각도인지를 지금부터 한번 보여주도록 할 건데 1은요. 분명히 60도다 약간 작은 각이 됐어. 그지? 그럼 1은 어디? 정확하게 한 요쯤에 1의 위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1이라는 각도는 60도보다 약간 작은 쪽에 있겠다. 그럼 2라는 각도는 120보다 약간 작겠지? 근데 여기서 이만큼 내려간 것보다 더 많이 내려가니까 자, 2라고 하는 각도는 한 대략 한 요쯤의 각도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인정? 그럼 3은 180도보다 그거보다 조금 더 작아야 되기 때문에 3은 한 요 정도쯤에 자, 3이라고 하는 각도가 있을 것이고 근데 4는 어때? 4는 그러면 240도 좀 약간 크니까 여기서 물어보지 않지만 4라는 각도의 위치는 대략 한 요 정도 위치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냐? 볼게. 1, 2, 3의
사인 값의 대소관계니까 3에 대한 사인이 가장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1에 대한 사인일 것이고 그 다음에 2에 대한 사인이다. 인정? 그래서 2에 대한 사인이 가장 크고 3에 대한 사인이 가장 작은 4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또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몇 개 더 물어볼까? 코사인도 가볼게. 누가 코사인가 제일 작아? 3의 코사인 값이 제일 작지? 그래서 참고로 코사인 3이 가장 작고 그 다음 4하고 2하고 보면 알겠지만 얘는 4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4에 대한 코사인이 그 다음에 작고 그다음 그거보다 약간 미세하게 코사인 2 값이 크고 그다음 가장 큰 건 코사인 1 값이 좀 더 큰 걸 갖게 된다. 뭐 5라는 것도 표현할 수 있겠진 않지만 참을게. 1, 2, 3 정도까지만 봐도 충분할 것 같아. 자, 이렇게 코사인에 대한 사인에 대한 분모고 그림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 돼. 그래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삼각함수는. 원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이 삼각함수가 왜 근데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그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산업혁명 때 이 회전하는 어떤 공장들을 만들다 보니까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고 거기서 사실 삼각함수가 기하급수로 쫙 발전이 됐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회전하는 그럼 실제로 삼각함수의 원래 본질이 원래 원이었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이 상황 이게 원래 삼각함수였거든. 그러니까 원래 본질로 접근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겠다라는 얘기죠. 진짜입니다. 자, 삼각함수의 주기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좀 할 텐데 뭐 물론 여기에 공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름대로 우리가 또 이제 오랜만에 또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공식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면 선생님 사인하고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주기가 얼마? 2파이야. 그런데 우리가 주기의 영향을 받는 건 바로 보다 x에 곱해져 있는 이 수만이 사실은 그 함수의 주기에 영향을 주고 그럼 평행 이동이라든지 진폭은 전혀 주기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해둬야 돼. 그래서 y는 기본 사인이 아닌 사인의 bx인 경우에 원래 주기가 2파인데 앞에 b가 곱해지면 b로 나눠지게 된다. 근데 주기는 음수이지 않아야 되니까 그냥 절대값 씌운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탄젠트. 자, y는 탄젠트 x는 기본 주기가 얼마냐? 기본 주기가 파이거든? 근데 파인데 마찬가지로 b를 곱하면 그 b의 절대값만큼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이게 바로 주기를 구하는 일종의 공식이 되게 된다. 근데 이해를 해줘야 돼. 곱하기 2가 곱해지니까 그만큼 각도를 조금만 집어넣어도 한 바퀴를 활리 돌아버린다고. 주기가 그만큼 빨라지게 된다. 그래? 그럼 나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자, 2분의 1을 곱했으니 걔를 2분의 1로 나누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 함수의 주기는 얼마다? 4파이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가겠습니다. 나 원래 주기가 2파인데 앞에 지금 현재 2를 곱했기 때문에 이 함수의 주기는 파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자, 탄젠트 원래 주기 파이거든요. 근데 앞에 3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 그 3분의 1로 나눠져서 마지막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얼마다? 3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3파이, 파이, 4파이 각각의 주기. 자, 주기를 모두 더해주시면 8파이가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삼각함수의 주기에 대한 얘기구나. 자, 여기까지도 그냥 무난하다. 자, 근데 대표형 4번이 조금 한번 고비가 옵니다. 헷갈림의 고비가 옵니다. 헷갈림의 고비. 자, 3번 정리하고 4번으로 넘어갈 텐데 자, 니네가 이걸 딱 보잖아. 주기가 루트이구나 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주기가 루트인데? 아니야. 이건 주기가 루트이가 아니야. 왜 얘가 주기가 루트이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한다. 예를 들게.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이런 성질이 성립을 한대. fx는 fx 더하기 1이라는 이런 게 성립한대. 잘 들어? 그럼 여기 양변에 x 대신에 x 더하기 1을 대입하잖아. 그럼 fx 더하기 1과 fx 더하기 2는 같아서 얘는 바로 f의 x 더하기 2와 같은 값을 갖게 돼. 그럼 여기다 또 다시 x 대신에 x 더하기 1을 대입하잖아. 그럼 fx 더하기 1은 fx 더하기 3과 같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f의 x 더하기 3과 같은 값을 갖게 돼.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 그럼 뭘 만들 수 있냐면 f의 x 더하기 8까지 아마 만들 수 있을걸? 물론 그 이후도 만들 수 있겠지만 인정? 자, 근데 또 다른 어떤 함수는 이런 조건이 성립을 한대. 그럼 얘를 가지고 또 뭘 만들 수 있냐면 f의 x 더하기 4를 만들 수 있을걸? x 대신에 x 더하기 대입해주면 또 대입해주면 f의 x 더하기 6도 만들 수 있을걸? 또 대입하면 f의 x 더하기 8도 만들 수 있을걸?
사실은 이거는 뭐냐? 주기가 1인 것에서 출발을 한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주기가 1이다 라고 하면 이게 성립하고 쭉 이런 식이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얘들 만약에 주기가 2다. 주기가 2다. 그럼 주기가 2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fx랑 fx 더하기 8이 같다는 걸 만들 수 있겠지? 근데 이번엔 주기가 4래. 자, 주기가 4면 fx가 f의 x 더하기 4고, 야, 헷갈리면 안 돼. 이걸 보고 주기가 4라 하면 안 되는 거야? 주기가 4면 이건 되는 거야. 주기가 4라고 하면 4만큼 평이 되니까 이게 되는 건데, 이거를 보고 주기가 4라 판단하면 안 돼. 왜? 봐봐. 이 주기가 2인 함수도 이 식이 성립하잖아. 주기가 1인 함수도 얘가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보고 주기가 4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f의 x 더하기 8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야? 주기가 3이야. fx하고 fx 더하기 8이 같다는 거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가 없죠. 없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만 더 가볼게. 이게 근데 여기서 또 나름대로의 또 그 애들이 많이 틀린 주제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데, 주기가 2분의 1이야. 이거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지? 주기가 7분의 8이야. 이거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지. 7번 하면.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주기가 P예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F의 X하고 F의 X 더하기 P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요거는 맞는 얘기 되는 거야. 근데 얘를 보고 주기가 P예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요건 안 된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면, 주기가 P를 자연수로 나눈 주기가 n분의 P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를 보는데, 선생님 이런 조건이 주어진 거야. fx하고 f의 x 더하기 8이라는 게 주어지면 얼핏 주기가 8일 수도 있어. 근데 주기가 8인 걸 2로 나눈 주기가 2분의 8일 수도 있는 거고, 주기가 3분의 8일 수도 있는 거고, 주기가 4분의 8, 5분의 8, 6분의 8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식을 보면 주기가 8이다. 아니, 주기가 n분의 8이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럼 문제에 주어진 이 조건을 보면 주기가 2다? 주기가 2다? 아니, 주기가 자연수분의 루트 2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많이 틀립니다. 자, 정리해. 다시 한번 다 적기 귀찮으면 얘는 이해를 했잖아, 그지? 그 이해를 했다면 뭐 여기는 주황색만 잘 정리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아, 이런 얘기구나. 자, 지금부터 이제 주기를 줘서 할 건데, 주기가 루트 2인 걸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루트 2를 자연수로 나눈 놈이면 인정.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죠. 사람 헷갈리게 하는 내용이니까. 수학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시험에서 틀리게 하는 그런 유형이니까 잘 이해해달라는 얘기죠. 그렇군. 그랬어. 자, 앞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뒤로 가면요, 그냥 뭐 방정식 하나 푸는데 뭐 1분 15초면 풀지. 진서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자, 이제 시작해볼게. 자, 대부분의 주기가 지금 현재 기본 2파인데 탄젠트 주기가 파이거든. 봐봐. 나 원래 주기 파인데 네가 지금 루트 2 파이로 나누고 있으니, 그럼 주기가 뭐가 됐어? 2분의 루트 2가 됐어. 그럼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주어진 거 만족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야. 루트 2를 2로 나눴으니까 이 조건 만족하면 돼. 두 바퀴 돌리면 되거든. 두 바퀴 돌리면 이거 만들 수 있거든. 오케이? 다시 2번 볼게. 신성 치워도 되지? 원래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말 중에 사인, 코사인은 원래 주기가 2파인데 네가 지금 앞에 곱해주니까 이제 버라이트한 걸 곱했어. 2분의 루트 2파이를 곱했단 말이야. 그럼 파이 약분되고 얘가 뭐가 되냐? 루트 2분의 4가 돼요. 즉 2루트 2가 돼요. 그럼 이것은 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인정할 수 없다. 루트 2를 자연수로 나누는 건 되지만 곱하는 건 안 된다. 이걸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2번은 탈락. 3번 갈게. 다르냐? 똑같겠지? 사인하고 코사인은 주기 똑같은 거니까 얘는 똑같겠지? 그럼 보자마자 탈락. 4번 갈게. 나 원래 주기 2파인데 네가 지금 앞에 뭘 곱했다? 루트 2파이를 곱했다? 그럼 얘가 루트 2분의 2지만 유리화를 하면 2분, 잠깐만 다시
자, 루트 2분의 2인데 분모 분자 루트 2 곱하면 2 루트 2의 2고 그럼 저기가 루트가 되는 거네. 그럼 이거 그냥 아예 딱 들어맞죠. 그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다. 루트 2를 자연수 1로 나눴으니까. 그럼 5번 보겠습니다. 자, 주기가 얼마입니까? 2죠, 2. 나 원래 주기 2파인데 앞에 지금 파이를 곱했으니 파이로 나눠주고 그럼 주기가 2가 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정답은 그래서 1번과 4번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이거 어설프게 배운 애들은 4번 표시한다고 4번만. 주기가 루트 2라 생각해서 4번만 보통 표시한다고. 근데 우린 배웠으니까 이제 주기가 루트 2를 자연수로 나눈 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게 변별력이야. 자, 이제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까지가 조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냐면 한 10번까지. 10번까지가 약간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그 이후는 좀 쉬우니까 그 전까지는 좀 촘촘히 꼼꼼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애들이 힘들어하네. 젤리 한번 먹어야겠다. 오늘 젤리를 안 먹었어, 그지? 젤리 타임. 준서야, 왼손으로 한번 던져봐야 돼. 내가 왼손을 따고 왼손을 받을 필요는 없었는데. 아이고, 미안. 아, 이거 순서를 항상 지켰는데 눈빛이 마주쳐가지고 그냥 딱 던졌더니. 흐차! 일부러 조금 선생님 변화구를 한번 던져봤어. 일부러 변화구. 미안. 사인, 눈이 마주쳐가지고 딱, 콜 했는데, 우리 사인이 좀 부족했나봐.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사실은 그래프가 주어진 상황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급적이면 그래프를 좀 깊이 하려고 사실은 단위원을 이용하는 것도 사실 있긴 있는데, 자, 가볼게. 이 함수의 원래 기본적인 주의, 사인은 2파이가 주기인데, 앞에 지금 2k를 곱해놨으니, 이 함수의 주기는 얼마냐면, k분의 파이가 주기가 된다.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한 패턴 돌아오는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k분의 파이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여기가 바로 k분의 파이구나. 그럼 얘는 얘하고 얘 중점이니까 0하고 얘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그럼 여기는 요 각은 얼마가 된다? 이 k분의 파이가 된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문제의 핵심 바로 뭐냐? 이거야. 야, 위아래로 똑같이 지금 이 점을 기준으로 얘는 대칭성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이만큼 올라가고 내려간 이런 교점 좌표들의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 거야. 여기는 알파는요. 그냥 알파입니다. 근데 여기는 베타는요. 어떻게 표시해 주느냐? 여기서 알파만큼 내려갔다. 왜냐면 여기면서 여기까지 알파거든. 그러니까 베타는 여기서 알파를 뺐다. 그래서 2분의 k파이에서 알파를 뺐다 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맞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감마는 어떻게 됩니까? 감마 2분의 k파이부터 알파를 더했다. 그러니까 감마는 자 2k분의 파이에다가 알파를 더했다 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고, 여기 델타라고 합니다. 델타. 우리 왜 미적분에서 하는 요거는 대문자 델타, 요거는 소문자 델타. 잘 안 써서 선생님도 글씨가 좀 이상해 보시는데, 델타는 그럼 얼마? k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알파만큼 뺐다. 요렇게 표시해 주는 게 맞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걔네들을 전부 다 더한 놈을 함수에 집어넣어달라고 하고 있으니, 그 얘네가 더하잖아. 그럼 알파 사라지고요. 알파 사라져서 결과로 남는 건 요런 놈들의 각도만 계산해 주면 되겠다. 다 더해봤더니 얼마가 나온다? k분의 2파이라는 각이 나오게 돼요. k분의 파이, 얘랑 더하면 k분의 파이. 그럼 k분의 2파이. 요거를 삼각함수에 대입. 자, 그래서 여기는 x 대신에 k분의 2파이를 대입하면 사인 4파이, 사인 4파이는 사인 2파이, 사인 2파이는 사인 0. 정답 얼마? 0이 정답이 되는구나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 어차피 지금 여기는 이 각이 특수각이 아니지. 그럼 보통은 사라지는 게 보통이다라는 얘기죠. 뭐 물론 어떤 값을 남기고 사라질 수 있는 거지만 사라지는 게 보통군이다. 각도가 얼마인 건 중요하지 전혀 않다라는 거. 자, 이게 바로 5번 문제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 만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6번 예제는 또 설명이 좀 있어. 그래프 6개를 그려야 되거든. 자, 6번 예제는 그래프를 6개를 좀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탑솔루션에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절대값 들어가 있는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전체 절대값을 하느냐
아니면 x에만 절대값을 하냐에 따라 그 그래프 모양이 좀 약간 달라진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봐봐. 우리가 y는 sin 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그 기본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하는데 여기가 2파이, 여기가 4파이인 이런 형태의 그림이 사인에 기본적인 그래프인데 거기다가 만약에 절대값을 씌웠다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이 그래프가 걷어 올려져요. 그래서 밑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올라오는 볼롱볼롱 엠보싱 화장지니 알아? 화장지 중에 엠보싱 화장지 이렇게 이런 화장지. 그럼 같은 패턴이 얼마보다 파이만큼으로 주네. 그래서 사인은 전체 절대값을 씌우면 주기가 얼마가 된다? 곱하기 2분의 1배가 되게 된다는 걸 기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듣게 y는 코사인도 마찬가지긴 하시지만 절대값 사인의 3x의 주기를 구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원래 주기가 2파인데 유진아? 자, x 앞에 3을 곱했으니 3으로 나눠주는 거고 그런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또 거기에 반토막이 나서 주기는 얼마다? 3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절대값이 없었다면 원래 주기 2파인데 앞에 3 곱했으니까 3으로 나눴거든. 그런데 절대값을 씌웠으니 또 거기에서 주기가 반토막이 나서 2랑 2랑 약분해 주니까 주기가 3분의 8가 되는구나. 이런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나요? 인정? 오케이. 자, 그러면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볼 텐데 자,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코처럼 시작하자마자 한 코 그려야 돼. 한 코. 코. 보여? 코가 크죠? 또 내려왔다 올라가는 자, 여기가 2파이가 되는 자, 내려오는 요런 그래프가 돼야 되는 건데 얘도 만약에 절대값을 씌우면 그 그래프 모양이 또 마찬가지로 주기가 어떻게 된다? 반토막이 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인정? 그럼 또 예를 들면 선생님 y는 절대값 코사인 파이 x의 주기를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 나 원래 주기 2파인데 x 파이 그러니까 파이를 나눠주면 되고 근데 절대값 씌웠으니까 거기다 또 반토막이 나니까 주기는 얼마다? 1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함수의 주기는 1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사인도 전체 절대값 하게 되면 주기가 반토막이 되는구나. 자, 탄젠트까지 하고 필기 시간 줄게. 그럼 선생님 이번엔 탄젠트의 절대값 씌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탄젠트 x에 대한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자, 탄젠트 x는 x축과 y축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x는 2분의 파이라는 점근선과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점근선을 가져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단 말이지. 근데 걷어 올리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주기의 변화가 있나요? 주기의 변화가 없어요. 사인하고 코사인은 절대값 씌우면 주기가 반토막이 되는데 탄젠트는 어떻다? 주기의 변함이 없다. 얘는 주기 변함이 없다. 자, 주기의 변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니네가 그 뭐 탑솔루션에 사실은 교과서에 그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뭐 그림을 그리는 게 좀 귀찮을 수 있긴 하지만 가급적이 한번 그림 그려주시고 주기가 어떻게 되게 되는지를 니네가 좀 인지해 주면 돼. 그림 3개 더 그려야 되니까 일단 그려주고 대기해. 자, 사인 전체값, 사인하고 코사인의 전체 절대값 씌우게 되면 주기가 또 거기서 또 그 와중에 또 반이 되게 되는데 이 탄젠트란 친구는 말이야 절대값 씌워도 이 변함이 없어요. 주기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야. 주기에는.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절대값 씌우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다. 자, 이걸 잘 정리해주면 다음 유형은 그냥 눈으로 확인할 거야. 그냥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거야. 지금 비웃은 거야? 알아. 알지? 누가 몰라 기침한 거. 당황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당황하지 않아요. 배고파. 아침 먹었는데 배고파. 오늘 내가 뭐 시켰지? 오늘은 참치찌개를 시켰어요. 점심을. 우리 그 밥 시키는 식당이 있어. 그래서 몇 시까지 뭐 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딱 해놓으면은 첨단 시스템이야. 딱 종이에다가 이름하고 딱 써서 카드에다가 포스트잇 딱 붙여놓으면 아저씨가 다 알아서 계산해 주셔. 근데 교무실 가면 지금 막 카드에 포스트잇이 막 겁나 붙어 있어요.
그 아저씨가 와서 이제 그거 금액별로 싹싹싹 긁어가지고 가시는 거야. 그럼 니네 선생님이 좀 한 5분 일찍 내려가잖아. 한 45분쯤 이렇게 내려가면 그럼 세팅이 싹 돼 있어. 그럼 막 폭풍 흡입하는 거야. 15분까지. 막. 대구탕을 먹고 싶었는데 대구탕은 시간이 오래 걸려. 뜨거우니까. 그래서 오늘 그냥 참치찌개로. 아 맛있겠다. 참치찌개. 맛있는데. 김치찌개다 그지? 참치 넣어가지고 끓이면 맛있는데 우리 와이프는 근데 참치찌개를 끓여달라면 참치탕을 만들어 놔. 김치 좀 물을 좀 적게 해서 좀 자작자작하게 좀 이렇게 좀 끈적끈적하게 이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거의 탕처럼 이렇게 너무 묽게 만들어가지고 잔소리 몇 번 했지. 이게 뭐냐 찌개가. 근데 이러다가 아예 못 얻어먹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닥치고 먹는 거죠 그냥. 해주는 대로 냠냠 맛있게. 맛있는데 오늘 하면서 먹는 거죠. 그치 내가 하면 되지. 근데 와이프가 요리를 좀 했던 사람이라 근데 김치찌개를 못 끓여 이상한 게. 딴 건 잘하는데. 내가 김치찌개를 내가 해야겠어. 안 되겠어. 오케이. 그리고 나는 김치찌개 돼지고기를 넣는 거 되게 좋아해. 저도요. 근데 또 돼지고기 넣는 거 싫어해. 유튜브에 올라가는 상관없다니까. 안 봐. 구독했어. 구독 내가 눌러왔지. 그러면 알려주면 안 해. 근데 안 본다니까. 안 봐요. 김치찌개 좀 잘 끓여. 이런 얘기.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선생님 사생활 얘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해야 애들이 잠이 깨요. 아하하하 이렇게.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다 픽션이라는 거. 픽션이야. 왜냐면 봤으면 이미 반응이 왔어야 돼. 내가 지금 수년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봤다. 그럼 벌써 이게 반응이 왔어야 되는데 이 반응이 없단 말이지. 수학을 싫어해. 물론 고등학교 졸업한다면 누가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알림을 꺼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제 x에만 절대값 씌운 경우면 어떻게 그려지느냐. 자 y는 sin x인데 x에만 절대값하고, 자 y는 코사인인데 x에만 절대값하고, 그다음 y는 탄젠트 x인데 x에만 절대값 돼 있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살펴볼 텐데, 근데 x 대신에 절대값 x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우함수가 돼버리는 게, x 대신에 3을 집어넣나 마이너스 3을 집어넣나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음수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양수인 범위가 똑같이 음수 쪽에 대칭스럽게 그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y는 sin x 그래프는 원래는 어떻게 되느냐? x축 y축 있으면 원래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 게 맞지. 이런 형태로, 그지? 근데 집중해. 절대값 x를 집어넣는 순간 x가 음수를 집어넣는 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 대신에 절대값 집어넣으면 1이나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똑같고 5나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똑같고, 그럼 기본적으로 y축의 대칭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그럼 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이 왼쪽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죠. 망했어요. 왜냐면 평행 이동하잖아? 절대로 겹칠 수가 없기 때문에 x에다가 절대값 x 주면 더 이상 주기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성질이 있는 거야. 사인은 x 대신에 절대값 x를 집어넣으면 평행 이동 해봐. 대칭 이동하면 같겠지. 주기는 평행 이동 해야 되는 거야. 평행 이동하면 절대로 얘는 겹칠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점 얻다 가다가 이 점. 이 점 유일한 점인데, 이 그래프에서 유일한 점인데 이 점은 어디에 다른 점에서 대체될 수 있는 점이 없거든. 더 이상 주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코사인 어떠나요? 선생님 코사인 그려봅시다. 자,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코를 그려야 돼. 코. 한 코 그렸어. 한 코. 콧구멍. 그럼 이쪽도 한 코. 오케이. 두 콧구멍. 그런데 얘는 원래부터가 무함수야. 그러니까 이 왼쪽을 지우고 나서 대칭 복사를 해도 원래 함수와 똑같기 때문에 y는 코사인 절대값 x나 y는 코사인 x나 그 그래프의 모양엔 변함없고, 그냥 얘는 그냥 뭐 주기도 바뀌지 않고 그냥 원래 함수하고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럼 탄젠트는 느낌이 먼저 이거 그럼 우함수 하는 거고 기함수인데 그러면 사인과 같은 운명을 갖지 않을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y축 기준으로 탄젠트 x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원래 그림이 그려졌었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x 대신에 절대값 x를 집어넣었으니 음수가 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못하고, 그럼 지금 내가 표시하는 요거 있죠? 요거? 요 부분? 요게 이제 대칭 이동돼서 그래프 모양은 자, 요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주기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거의 끝났어,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이게 인지가 되면 말이지.
6번하고 7번은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야. 기억 먼저 볼게. 자, 기억. 말도 안 되지? 얘는 엠보싱이잖아. 볼렁볼렁 올라오는 주기가 파인 놈이고 얘는 더 이상 주기를 잃어버린 놈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당연히 일치할 수가 없어요. 얘는 주기가 있고 얘는 주기가 없고 일치할 수가 없지. 니은 볼게. 자, 요건 다르죠? 요거 주기 2파인데 요거 주기 파이 되니까 요것도 잘못된 얘기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럼 뭐랑 같은 함수냐? 요거하고 요거 말고 만약에 y는 자 코사인의 절대값 x가 있다면 요 두 친구는 같은 친구 되겠지? 요건 다르다. 자, 니은 볼게. 자, 삼각함수의 종류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말아야 돼. 자, 2분의 파이에 마이너스 2라는 짝수를 곱했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종류는 바뀌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놈의 부호를 보면은 몇 사분면이냐면 마이너스 파이가 사실은 여기야. 마이너스 파이. 그러나 얘가 더했으니까 그건 3, 4분면의 각을 사실 얘기하게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마이너스 파이가 이렇게 돌아갔고 거기다가 예각을 더하니 3, 4분면이고 3, 4분면의 사인값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돼야 되지만 절대값 씌웠기 때문에 절대값 사인 x하고 다를 바가 없다. 첫 번째를 간단히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이거는 바뀌어 안 바뀌어 공식에 의해서 4, 4분면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절대값 사인 x가 되게 되고 그러면 니은, 디귿은 왼쪽과 오른쪽을 정리한 게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당연히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디귿에 나와 있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7번 눈으로 푸는 거야. 도전해볼까? 자, 문제에 주어진 저 함수와 주기가 같은 함수를 골라달래. 그럼 문제에 주어진 이 함수는 주기가 얼마야? 같이 하자. 주기 얼마야 이거? 2지. 원래 2파인데 앞에 파이 곱해서 파이로 나누면 주기 2지 2. 그럼 내가 지금 따지는 건 이놈 중에 주기가 2인 놈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거야. 갈게. 원래 2파인데 2파이로 나누면 주기가 1. 근데 절대값이면 주기가 반토막이 나니까 얘는 주기가 2분의 1이 돼서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이 연습하면 돼 누구나. 자, 원래 주기가 2파인데 네가 지금 2파의 파이로 나누고 있으니 주기가 4가 됐었어. 근데 절대값 씌우기 때문에 그거의 주기가 반토막이 나서 주기가 얼마가 된다? 2가 되므로 오케이, 니은은 주기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는 거야. 쉽네. 자, 탄젠트 원래 주기 파이. 근데 앞에 2분의 파이를 곱했으니 2분의 파이로 나눠줘서 약분되면 2가 됐거든? 근데 절대값 씌웠으니까 반토막이 된다 안 된다? 탄젠트는 안 된다. 탄젠트는 반토막이 안 난다. 사인하고 코사인만 절대값 씌웠을 때 주기 반토막 되지 탄젠트는 주기 반토막 되지 않는다. 그 얘는 그냥 주기가 2가 되니까 그래서 디귿은 참이다. 탄젠트는 좀 약간 특별하다고. 사인, 코사인과 성질이 좀 많이 다르다고. 절대값 씌웠을 때 주기가 반토막이 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정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 자, 두 개가 바로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 낚이면 안 된다. 자, 탄젠트는 절대값 씌워도 주기의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인지해 주셔야 된다. 자, 8번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옳고 그른 걸 찾을 수 있어. 하지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최대 최소값하고 주기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어. 여기 봐봐.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혹시 알아? 모래시계? 옛날 드라마인데 모래시계 한 94년도? 95년도에 나온 드라마인데 하나의 유명한 드라마거든. 나 지금 떨고 있니? 라는 그런 대사를 남긴 친구 두 명이 나와. 친구 두 명이 어릴 때 친구인데 한 명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검사가 되고 한 명은 공부를 안 하고 막 나쁜 길로 빠져서 악당이 돼. 범죄인이 돼. 아주 나쁜 악당. 결국에 이제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제 잡혀 그 악당이. 근데 그 담당 검사가 그 친구인 거야. 친구가 친구에게 구형을 한다고. 사형을 구형합니다. 판사가 땅땅땅 사형 집행해. 드라마 내용이.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에게 사형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죽으러 가는 길에 이 검사가 가. 아무리 그러니까 친구지만 그 검사는 그걸 한 거지. 어떤 그 법조대 양심이나 어떤 그런 걸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친구를 데리고 가. 자, 우리 죽으러 가자. 실제 드라마가 최민수, 그때 당시 범죄자 역할은 최민수라는 아저씨 있어. 터프가이 흉내는 아저씨 있어. 막 가죽장바 입고 다니고 막 하는 게 있어. 이 사람 박상원이라는 연기자야. 그래서 이제 갔는데 친구가 처음에 이제 깡패고 막 그랬으니까 막 이랬잖아. 근데 이제 죽으러 가는 길에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나 지금 떨고 있니? 라고 이제 친구한테 물어보는. 그게 이제 그 드라마의 거의 마지막 명대사. 딱. 시청률이 60%가 넘었어. 드라마 시청률이 60%가 넘었어. 내가 알기로는 60% 넘었어. 근데 웃긴 건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검사가 누구냐? 실존 인물이야. 실존 인물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랑 좀 달라. 누구냐? 홍준표라고.
지금 그 당대표에 있는. 그쪽 당대표에 있는 홍준표가 그 모래시계 드라마에 나오는 그 검사의 그 약간 컨셉이 그 사람들 변한 거야, 세상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나 봐. 옛날에 그랬나 봐. 그래서 그 사람이 홍보할 때마다 그러잖아, 모래시계 검사라고 자기.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아니 상관없는데 왜 뭐가 어때서? 정치적인 걸. 아유 상관없어 상관없어. 야 일개 무슨 그냥 구독자 82명 있는 유튜버가 아니 댓글에 누가 달았다면서요. 상관없어. 맨날 해. 얘기도 맨날 해. 얘도 맨날 하기 때문에 상관없어. 되게 지금 민감.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유튜브에 올라가면 어때? 누가 본다고. 봐 홍준표 봐 보면 어때? 홍준표 보고 있나? 자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을까? 떨고 있니? 떨고 있다고 누굴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떨고 있다고. 얼만큼? 이만큼 떤다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이만큼 올라간 1이 최대값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만큼 내려온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 된다는 건 바로 알 수 있는 주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차피 주기는 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니까 주기가 파이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원점 지라는 것도 0 대입해서 0 나온지 확인하면 되니까 다 알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근데 그림 한번 그려볼게. 순서 있다 그랬어? 자 요거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2로 묶으면 x 더하기 12분의 파인데 요게 세 번째, 마지막 주기가 네 번째. 자 요 순서대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 나 떨고 있니? 누굴 기준으로 떨고 있니? y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떨고 있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고 있다? 이만큼 떨고 있다. 응? y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만큼 떨고 있다. 그래서 위로 두 칸 올라간 y는 1이라는 보조선 그어주시고 밑으로 두 칸 내려온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보조선을 그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평행이동의 양.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보조선 x는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그럼 주기가 얼마? 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파이만큼 증가한 12분의 11파이를 적어주면 돼. 12분의 11파이를 그려주시면 돼. 그 다음에 얘를 4, 4분면으로 나누죠. 4, 4분면으로 이렇게 싹싹 4, 4분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내려가야 되는데 자 아까 우리가 뭐 원점을 지나냐 x 대신 0 대입하면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0도 2분의 1인데 거기다 두 배를 하면 1이고 마이너스는 0이 되니까 원점을 지날 수 있게끔 코사인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다. 어디 있습니까? 원점이 여기죠. 여기죠 여기.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돌아오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중점 찍고 돌아오는 자 이게 좀 약간 그죠? 사이즈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이해하지? 자 뭐 이렇게 하여튼간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기본 함수의 그래프를 x축방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아니죠.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많은 말인데 자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기 때문에 5번이 잘못된 얘기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정답 5번.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그 순서는 니네가 잘 이해해 주셔야 된다. 누굴 기준으로 떠니? 얼마만큼 떠니? 평행이동 얼마만큼 했니? 그 다음에 한 패턴 그려주시고 4, 4분면 나눈 다음에 연결해주면 완성. 되겠어? 자 여기까지가 바로 대표형 8번에 나와 있는 주제가 된대요.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할게. 9번, 10번에서 어디까지 하고 잠깐 좀 쉬냐면 12번까지 한 다음에 잠깐 한번 끊고 갈게. 자 9번 봅시다. 자 이 함수의 주기하고 최대값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지수 ABC를 해결해달라. 얼마 전에 둔촌고에서 이 파트 시험을 봤어요. 고2과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프 주어지고 미정계수 결정해라 문제를 냈는데 오류가 났어요. 문제 오류. 왜냐면 이제 답이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는 문제를 내셨어. 솔직히 생각 없이 좀 문제를 내신 것 같아. 둔촌고 선생님 또 보면 또 저놈의 구주입에 저것도 뭐라 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본다고 80년밖에 안 보는데 80년밖에 안 봐요. 80명이 80년 누군지 몰라. 그중에 둔촌고 선생님도 보고.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낼 때는 문제를 되게 잘 내야 돼 사실은. 답이 하나밖에 나올 수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학원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친구가 그 문제를 맞았어. 틀렸나? 맞았어. 문제를 맞았어. 내가 가르쳤으니까 맞았지. 근데 걔가 문제 풀면서 이상함을 느낀 거야. 이거 문제가 좀 이상하지 않냐. 그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하지 않았대. 왜냐면 얘기하는 순간 문제 오류로 전원 정답 처리가 돼버리니까 나는 맞췄는데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누군가 얘기를 했어. 다른 틀린 애 중에 누가. 근데 걔 어디 다니냐? 봤더니 구주배였어. 역시 구주배야. 틀렸거든. 그 시험지 갖고 왔는데
하우 선생님이 딱 봤는데 이거 문제 잘못된 건데 학교 와서 얘기해라. 얘기해가지고 전원 정답 처리가 되어버렸죠. 좋다 말은 케이스가 되어버렸어요. 암튼 자, 이 함수의 주기는 b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했어. 근데 주기의 변화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봐서는 아무것도 곱하지 않았고, 그래서 b값은 얼마다? 양수를 했기 때문에 1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b가 1이 돼도 되고 사실 마이너스 1이 돼도 상관없는 거거든. 주기의 변화는 절대값 씌우는 거니까. 그 다음 최대값. 최대값은 뭐야? 나 누굴 기준으로? C만큼을 기준으로, C를 기준으로 A만큼 떨고 있는데 사실은 A에 대한 부호의 정보가 없잖아? 그럼 최대값은 C 더하기 절대값 A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A값이 음수일 수도 있는 거니까. A의 절대값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결정이 되니 A의 절대값을 더해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최대값은 뭐다? C 더하기 절대값 A가 돼야 되는데 A값이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케이 콜. C 더하기 A의 값이 5가 되게 되는구나. 그래서 C하고 A가 하는 식이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된 거죠. 마지막 함수값 집어넣어볼까? 자, 3분의 파인데 3분의 2파이를 빼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근데 코사인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나 3분의 파이나 같은 값을 갖고, 근데 3분의 파이는 60도고 그럼 코사인 60도를 알아야 되거든. 석준아, 코사인 60도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고, 그래서 2분의 1 A 더하기 C라는 결과가, 이거 보면 헷갈릴 수 있겠네. C가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3이 돼주신다. 그럼 뭐 A하고 C가 난 연립방정식 못 푸는 거 아니까 다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답을 구해 주시면 정답은 뭐 4번이 나오게 된대. 뭐 산수 계산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B는 1이고 주기 변화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미정계수 이용해서 A하고 C를 해결해 주시면 문제에서 이거는 A 더하기 2B 더하기 3C 값은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 자, 논란이 있었던 20번 문제. 우리 문제는 논란이 여지가 없어요. 논란이 없는 건데. 자, y는 a sin bx 마이너스 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bc에 대한 값을 구해라. 그럼 먼저 봐봐. 3만큼 올라가 마이너스 3 내렸으니까 이건 평행 이동하지 않았어. y축 방향으로. 없잖아, 그거 봐. y축 방향의 평행 이동의 변수 없지? 그러니까 딱 대칭스럽게 위아래로 지금 현재 3만큼 올라가게 된 거야. 그래서 a는 뭐라 해야 돼? 풀마 3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왜냐면 진폭이 3만큼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A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조건인데 항상 봐야 된다. 어떤 문제는 저 조건 안 줘가지고 다 2개 나오는 경우도 있어. A가 마이너스 3인 경우도 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A 값이 양수기 때문에 우리는 A가 3이 되게 된다는 건 이 진폭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주기 봅니다. 그 다음 주기 보는 거야. 선생님, 한 주기를 볼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로 딱 판단하기 편할 것 같아. 여기 3분의 파인데 3분의 4 파이니까 우리는 주기가 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양수 b가 얼마다?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 사인 그래프니 평행 이동된 양을 보면 사실 3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볼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3분의 4 파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볼 수 있는 거고, 사실은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C값은요 무한히 많은 답이 나오게 돼. 그래서 항상 C값의 범위는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된다. 평행 이동된 양을 무한히 많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 내가 2로 묶어주면 x 빼기 2분의 c고, 그럼 2분의 c만큼 평행 이동을 했는데 그 2분의 c가 뭐가 될 수 있다고? 3분의 8가 될 수도 있고 3분의 4 8가 될 수도 있고 3분의 7 8가 될 수도 있고 무려 마이너스 3분의 2 8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분의 5 8가 될 수도 있고 막 이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C값이 가능한 건 뭐다? 마이너스 3분의 4 8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8가 될 수도 있고, 자 3분의 2 8가 될 수도 있고 3분의 8 8가 될 수도 있고 3분의 14 8가 될 수도 있고 겁나게 많은 놈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거 누굽니까? 얘죠. 유일하게. 그래서 C값은 3분의 2 파이다. 이렇게 결정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X축 방향 평행 이동이 가장 어려운 거야, 사실은.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 5번이 정답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C는 바로 3분의 2 파이구나. 재밌지? 재밌어야 되는데. 자, 이제 두 가지 문제만 하고 잠깐 쉰 다음에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 그렇군요. 짹짹. 참새가. 짹짹.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삐걱삐걱. 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1차 시계꼴에 대한 얘기를 볼 텐데, 자, 11번, 12번 유형은요, 그냥 편하게 설명할게. 치환하면 된다. 치환하면 된다, 알겠지? 사인, 코사인 고민하지 말고 그냥 치환하면 돼. 자, 근데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진폭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인은 스스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자체적인 범위를 가져. 1을 넘을 수 없고 마이너스 작을 수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선생님, 사인 x를 t라고 치환하게 되면 그 t값은 x에 대한 각도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를 갖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y는 뭐냐? 절대값 t 빼기 1에 더하기 2라고 하는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시면 돼. 평행 이동하지 않으면 얘는 알겠지만 원점에서 V자로 꺾이는 함수의 그래프인데, 그 함수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1만큼 위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t축에 대해서 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1만큼 위로 2칸만큼 평행 이동한 자 요런 함수의 그래프가 되고, 그럼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t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1일 때까지의 탄젠트가 아니라 각도를 t값을 대입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t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최소값, t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오게 된다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t 대신에 1 대입하면 최소값 얼마? 2가 나오게 되고, 최대값은 t 대신에 마이너스는 얼마? 4라는 결과가 나와서 그 둘의 합은 6이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치환하면 별거 아니란 얘기죠. 이차 함수로 하든 뭐 분수 함수로 하든 뭘로 하든 간에 치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어이 학생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하면 사인값은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렇다면 t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그 범위만 조금 약간 조정해주면 된다는 거야. 문제에서 만약에 좀 디테일한 x값의 범위가 주어지면 그 삼각함수의 디테일한 범위를 조금 더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것만 좀 니네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인정. 야, 근데 사실 그것도 그 누가 급식체인가 거기서 한 거잖아. SNL에서 누가 그 누구지? 그 막 많이 먹고 막 하는 그 누군데? 권혁수인가? 걔가 막 급식체라고 막 거기서 요즘 고딩들은 이런 말을 쓰자 하면서 했는데 실제로 그런 말을 안 썼는데 그 사람이 계속 그냥 그렇게 쓴다 해서 그게 이제 사실 유행을 탄 건데 사실은.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내가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거든. 야, 진짜 고등학교들이 인정 그런 거 해? 그냥 안 한다고 다. 애들이 다 그런 거 안 한다고 막. 근데 지금 다 하잖아. 지금 다 하잖아. 동의 보감 이것도 하냐? 동의요. 동의? 그러니까 인정? 동의? 그러면은 동의잖아. 동의하냐? 근데 동의보감이라고 있잖아. 그 책 중에. 그러니까 동의? 뭐 보감 뭐 이런 것도 한다고 거기 써 있던데 그거 해 안 해? 아, 그것도 해? 야, 진짜 그것도 해? 아, 동의 보감도 한단 말이야? 아, 참. 급식체들. 뭐라고? 어니언링은 뭐야? 그냥 양파링. 그거 어니언링. 언니 이래요. 아, 그래? 그건 또 뭐야? 아, 저건 적응이 좀 잘 안 되는군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고 하는 이 국민 공식은 말이지. 중요한 건 사인과 코사인에 관한 2차식을 언제든지 변환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인에 관한 1차식은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된다면 사인으로 통일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 제곱을 뭘로 바꿔주면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사인에 관한 이차함수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 갈게. 자, x값의 범위가 0부터 2파이면 한 바퀴를 다 돈다는 얘기고, 그럼 당연히 사인 x를 내가 만약에 t라고 치환하게 된다면 그 t값의 범위는 자유롭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갈게. 사인 x를 t라 치환하는 거야. 그럼 y는 t제곱 더하기 3배의 1 빼기 t제곱 마이너스 4t가 돼서, 자, 마이너스 2t제곱에 마이너스 4t에 더하기 3이라 해서, 자, 위로 볼록인데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자, 이러한 2차 함수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집어넣을 수 있는 자꾸 탄젠트래. 사인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해서 1까지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 t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최소, t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최대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어디다가? 여기다가 말이지. 그래서 t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최대값 마이너스 집어넣게 빼기 2에 더하기 3에 플러스 3이니까 5라고 하는 최대값. 자, t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에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최소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둘을 더했으니 2가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쉬운 거야, 여기 쉬워. 그래프만 지나가고 나면 좀 인연스럽다. 자, 여기까지 한번 끊고
난 방정식 부등식은 또 같이 교시해 줄게.